네, 4시에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40년 지기가 아니다. 40년 친구가 아니다. 손절 신호인가? 손절, 이제 주식 용어로도 좀 뭐 앞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더 손해보기 전에 처분하는 걸 말하기도 하고 요즘엔 약간 절교를 손절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앞서 보신 손절한다, 40년 지기. 윤당선인이 이제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손절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강행코도 주식 좀 하시나 보나요? 네, 손절 얘기. 네, 개미예요, 개미. 개미. 네. 자, 정우영 후보자 지금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손절 신호가 아니냐라고 해석이 될 만한 발언이 좀 나왔어요. 자, 바로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40년 지기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자, 40년 지기 잘못 알려졌다.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의 물리적 거리 약 323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 거리도 멀고 또 두 사람이 검사와 의사로서 살아온 궤적을 볼 때 40년 지기는 될 수가 없다라고 당선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오늘 인정을 해준 셈이죠. 근데 사실 40년 지기라는 이 얘기는 정 후보자 지명 때부터 나왔던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실과 다르다. 손절 신호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그래서 부분이 일단 있어요. 이 40년 지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라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서 최초로 나왔냐면요. 지난달 중순쯤이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일간지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도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다. 자, 정 전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면서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을 했다. 또 초봉, 공무원 봉급을 받아서도 후배 주변에 아낌없이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죠. 자, 이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순 보도입니다. 3월 11일. 자, 이때는 누가 복지부 장관이 될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정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여러 언론들이 이렇게 자, 40년 지기, 알고 보니 40년 지기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서울법대를 다니다가 친구를 통해서 윤 당선인을 소개받아서 40년 교류를 해왔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보도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먼저 40년 지기라고 밝혔는데 당선인 측에선 오늘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정을 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한 사람만 친구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우정에 좀 다른 신호가 생긴 건지 어쨌든 결국 정호영 후보자의 각종 논란 때문이 아닐까 이런 분석들이 그렇습니다. 나와요. 일단 만약에 40년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정호영 후보자를 깜짝 발탁한 게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지명한 지 한 열흘 정도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을 왜 오늘에서야 부정하느냐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정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40년 지기란 이유 때문에 검증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선자로서는 좀 부담이 된다. 자, 이런 판단 속에서 일단은 사적 관계가 아니라고 선긋기에 나선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실제로 윤 당선인도요. 자, 40년 지기 설은 좀 아니다.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굳이 당선인 대변인이 40년 지기가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는 건 사실상 정 후보자 논란과 당선인은 관계가 없다라는 약간의 손절의 신호다. 뭐 맞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손절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정 에펙트 발언이 있었죠. 자, 뉘앙스가 조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자, 배현진 대변인의 일요일과 오늘의 발언이었는데요. 강앵커 보실 때 좀 뉘앙스 차이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명백한 범법이나 위법행위,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밖에 있는 저런 도덕성이나 국민 눈높이 이런 식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평가죠. 자, 정성평가 요소들로 거취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데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들어보신 발언을 보시면 자, 부정의 팩트 이외에도 도덕성이나 국민 눈높이를 판단해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부정의 팩트 개념이 3일 정도 사이에 변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명확히 법을 어긴 게 없으니 괜찮다.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다르다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도덕성 여부까지 들어간다. 어느 정도 이제 후퇴한 입장으로 보여지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런 입장이 나온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여전히 정 후보자 청문회까지는 가서 소명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40년 친구 아니다. 또 부정의 팩트에는 국민 눈높이도 들어간다. 이런 식의 시그널, 신호들이 뭔가 퇴로를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정호영 당사자는 여전히 후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오늘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스스로 자진 사퇴할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자녀 편입학 시험관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지만 시험관은 지원자 이름을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올지 청문회까지 정말 갈지는 계속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손절 신호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손절 신호에 좀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자, 바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경선인데요. 자, 원래는 김진태 전 의원이 컷오프되고 황상무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는데 어제 이게 번복이 됐어요. 구제가 됐다는 얘기죠. 네. 앞서서 이제 컷오프될 때 김 전 의원이 과거에 그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그 의견들이 난무했던 행사를 국회에서 열었단 말이죠.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인데 그 사안과 또 과거에 조계종에 대해서 비하 발언하는 듯한 그런 논란들 때문에 컷오프를 시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 측에서는 과거의 그 논란들에서 사과를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김 전 의원이 즉각 사과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전국의 고승대덕 및 불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사과했다고 바로 구제해 줄 거면 처음부터 컷오프하기 전에 사과 요구를 했으면 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그렇죠.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그동안 이게 3년 전 일입니다. 북한군 개입 그 설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던 게 3년 전 2월 달 이야기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거를 구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실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여부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김진태 전 의원 컷오프 됐다가 다시 구제가 된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경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이제 황상무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른바 윤심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황상무 후보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 황상무 후보 예전에 저희가 뉴스 썰개서 한번 달았습니다. 2월 7일자 황상무의 자기 고백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얘기였느냐? 대선 당시에 그 TV 토론 있었잖아요. JTBC가 TV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 황상무 그 의원이 총괄 그 특보가 JTBC에서 하는 거를 무산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자랑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황상무 그 당시 총괄 특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부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강원도지사 그 단수 공천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내가 잘한다. 적폐의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심이 어디로 실리느냐 이런 논란이 나온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전 의원이 다시 구제를 받으면서 이른바 윤심을 얻은 걸로 내심 좀 좋아하고 있었을 황상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김 전 의원이 황 후보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당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상무 카드로 이길 가능성이 좀 낮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손절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년 친구 아니다. 40년 직이 아니다라는 이 손절 신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식의 손절매 비록 손해를 보긴 하지만 그 손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으로 더 큰 손해를 막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손절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결국엔 선택의 타이밍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타이밍이죠. 사실 장관 인선의 친구란 이유가 부각되는 것 자체가 정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인생도 정치도 주식도 손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성대의 뉴스 열기 여기까지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